자,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이게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5일에 벌어진 일인데요.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입니다. 이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그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칼에 찔린 아내를 보고서도 현장을 이탈해버려서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. 자,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현장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3분 40초입니다. 자, 이 기자 어제 재판부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는 3분 40초간 이 범행이 벌어졌다라고 이 사건을 정리를 했는데 자, 그 3분 40초 동안 벌어진 일들 영상 직접 보면서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영상을 보시면요. 피해자 가족이 먼저 경찰과 함께 계단을 오릅니다. 근데 동시에 단발머리 경찰관이 3층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요. 그 뒤에 이제 피해자 가족은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갑니다. 네,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반대로 빌라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. 자, 올라갔고 피해자 가족은 올라갔고 경찰 2명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갑니다. 네, 그리고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이 두 경찰관이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요. 그 다음에는 다른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3분 40초 뒤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제 피해자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. 자,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. 남녀 경찰 2명이 출동했어요. 흉기를 휘두른 자가 있다 그래서. 아니, 그렇게 현장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올라가고 현장에 있었던 여자 경찰은 오히려 내려오고 그 내려온 여자 경찰을 만난 남자 경찰도 또 같이 아예 건물 밖으로 둘이 나가버립니다. 이건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과연 경찰분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. 아니, 정말 너무 황당해요. 그러니까 이게. 지금 3층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든 가해자를 좀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게 이제 경찰의 임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여경은 3층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 가족은 올라가죠 3층으로 급하게. 예. 근데 저기서 갑자기 2명의 경찰이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저분들은 도대체 뭘 한 거죠?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면서 오늘 저희도 이제 영상을 처음 보는데 진짜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경찰으로서 해야 할 뭐 범행을 막는 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 자체를 사실상 거의 방기한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이 상황을 그냥 말로서만 혹은 사파 정도로만 전해드렸었는데 교수님 이렇게 영상으로 실제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저렇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. 글쎄요, 저렇게 눈으로 다시 진짜 보니까 좀 정말 그러네요. 저도 이제 저 필름의 중요 부위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. 사실 그 여성 경찰, 저 여경이 이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간다라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19년 경력의 남자 경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현장을 이탈하는 여경을 바로 거기서 돌려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었으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건데 그것을 갖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둘이가 일단 거기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저기 보면 말이죠. 문이 닫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버려요. 삽으로 지금 막 열었지 않습니까? 이미 그 안쪽에서는 피해 입은 그 여성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딸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칼을 휘두르고는 흉기를 휘두르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바깥에서 문을 갖다 이게 두들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참 할 말이 없네요. 예,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CCTV 속에 이 새로운 사실을 또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사건 당사자들이 내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당연히 아버님은 그대로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경리는 그 순경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캡처본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순경의 그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
태연하게 내려갑니다. 어떤 사건의 긴박성이라든지 뭐 이제 그 피해자 구조의 다급함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. 이와 같이 순경을 에스코트하고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좀 저희 피해자 측에서는 강조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지금 저 변호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지금 저렇게 내려간 다음에요. 저는 화면을 자세히 보는데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때 문 밖에 들어올 때 달라진 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안전장구 장갑을 끼고 있고 3단봉을 빼서 들고 온 거예요.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봤던 장면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순간이었거든요. 지금 잠깐 범인한테 기다려봐. 우리 지금 안전장구 좀 갖추고 올게.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? 물론 저도 뭐 경찰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해라 내놔라 이런 물론입니다. 얘기는 아닙니다만 2명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갑 챙기고 있잖아요. 예. 위에서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 와서 지금 자신들 몸 보호하는 것부터 먼저 챙기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한 사람의 범인이었고 또 남자 순경이 같이 마주쳤다라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는 안 갑니다.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이미 흉기를 휘둘러서 상황은 벌어진 한참 뒤의 상황입니다. 예, 이게. 그러니까 앞서 그 피해자의 남편분과 함께 남자 경찰이 올라가던 그 순간 이미 깍 하는 그 비명 소리가 들렸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미 저 상황은 한참 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. 자, 그렇게 이 기자, 경찰은 현장에 일단 올라가지도 않고 피해자의 따님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. 그리고 또 앞서 그 경찰과 함께 올라갔던 그 남편분도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 경찰들이 해명을 하긴 했었잖아요. 근데 그 해명도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뭔가 좀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3층에 올라갔었던 순경이 이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트라우마가 생겼다.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앞서 CCTV를 보면 두 경찰관이 마주치는 그 시점에 여성 그 경찰관이 손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이 모습을 근거로 경찰관의 해명이 거짓말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참 자기들이 이제 범행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. 이렇게 지금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재현을 합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네. 오늘 피해자 측이 새로운 의혹도 또 제기했죠. 네,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저 CCTV 영상은 저 다세대 주택의 CCTV 영상입니다. 그런데 저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죠. 경찰관 출동하면 현장에 이제 몸에 차고 있는 바디캠이 맞습니다. 있잖아요. 예. 근데 바디캠을 일단 삭제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. 삭제를 했다라는 건 뭐 용량 문제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개된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1층에 있던 경찰관이 이제 다시 3층으로 올라가죠. 그리고 아까 그 남편과 딸이 제압한 피해자는 이제 기절해 있었고 예. 그 가해자를 이렇게 붙잡고 내려와서 걸린 시간이 한 3분 40초 정도가 걸립니다. 저 풀로 돌려보면. 근데 피해자 측 얘기로는 경찰관들이 3층에 나타나서 기절한 피해자 수갑 채우고 연행하기까지 1분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. 그럼 한 2분 한 10초, 2분여 정도의 갭이 있죠. 예.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이 지금 비는 한 2분 정도에 혹시 이 두 명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전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을 지우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지운 것 아닌가? 그때 당시 지운 것 아닌가?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보디캠의 파일을 삭제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감찰을 받고 난 직후였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교수님 이러면 이거 뭐 일단 상식적으로 증거인멸 약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? 글쎄요. 지금 뭐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측의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그럴 사항은 아니다.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걸 보니까 지금 뭐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게 11월 그 3일 날까지밖에
자기 그 바디캠의 용량이 그 차가지고 안 찍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발생된 게 11월 3일부터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? 그럼요. 근데 이제 그것을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,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감찰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또다시 이제 뭐 근무를 나갈 것을 갖다 대비를 해가지고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만약에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지금 아까 지게 뭐 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그 위에서 2분 몇 초 동안에 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걸 면하기가 어렵다. 왜 그러냐면 그때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듯이 11월 3일까지 용량이 차서 그 이후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로 끝났을 텐데 일단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. 자, 일단 이 경찰들은 해임은 됐습니다. 해임은 됐는데 어제 열린 재판에서 이 가해자, 그러니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, 오히려 피해자들 때문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어요.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자기 이제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흉기 때문에 나도 다쳤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.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반대 주장을 한 게 그 다쳤다라는 게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에 바로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서도 밝혔습니다. 진짜 이게 참 그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. 이게 그러니까 이 해임된 경찰관들은 지금 뭐 다시 자기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계속 뭐 어필을 하고 있답니다.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이 영상 보셨지만 이걸 어딜 봐서 억울합니까 이게? 예?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에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사실 저렇게 좀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목숨은 건지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지능 그 수준이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아이고 해요. 어떡해요.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좀 빨리 데리고 왔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뭐 저분이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별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앞으로 남은 그 여생을 갖다가 한두 살 정도의 지능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. 저 집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뭐 가정이 뭐 이렇게 해체가 된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인데 글쎄요. 뭐 물론 지금 해당되는 경찰관들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이게 대처를 못하는 아까 저기 그 CCTV를 보면은 그냥 안절부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.